네, 갑질 만행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었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다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집어던지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집어던지는 내용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음식 재료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라면서 책을 던져서 무릎을 꿇게 한 뒤에 책을 던져서 각막에 손상을 입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원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꽃 포기를 던져서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한 경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집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몰래 들어왔다라면서 이 10cm의 길이의 가위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릅니다. 위험하네요. 가위 같은 경우는 흉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위를 던진 부분은 앞서서와는 달리 좀 더 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물건들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차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심리학, 특히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게 퇴행적인 형태로 얘기합니다. 퇴행.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굉장히 앞쪽 단계에서 행위가 암시가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저 보시는 행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뭘 던지거나 마음에 안 들 때 차거나 뭐 투정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과거가 리콜되는 형태가 되는 행위는 사실은 암시적으로 리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적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거고 당연적은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물론 이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렸을 때 비슷한 행위를 당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행위가 리콜이 그러니까 회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타인한테 저런 행동은 절대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뭔가 그런 행위를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또 답습해서 하는 행동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물론 이제 이명희 씨의 경우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뭐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 발로 차는 행위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발로 차는 행위들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좀 놀란 게 이삿짐 상자를 뭐 발로 찬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행기사가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면서 사다리 위에 있는 수행기사가 사다리 위에 있었는데 사다리를 발로 차서 떨어지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폭행 정도에는 굉장히 도가 지나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폭언과 욕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욕설을 방송에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범행 사실 22개 중에서 17개는 폭언과 욕설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네가 사람이냐가 가장 폭언 중에서는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으로 다 그 기사를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심한 욕설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개인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회사와 상관없는 말하자면 의견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닌 걸로 판단해갖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소장 속에 어떤 충격적인 갑질 행동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항공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갑질 행태, 뭐 사실 이게 재판에 가면 검찰과 법정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적이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해명보다도 이것이 대부분은 폭행이나 아니면 모욕 이 정도인데 이것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행이 많거나 아무리 모욕이 여러 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일관계로 엮여 있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합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실형 없어서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솔직히 보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명희 이사장에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데 합의만 되면은 좀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회사에 많으신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이 그런 행동 많이 하실 것이고 저는 이 차에 그 이명희 이사장님이 만약에 이 행동을 하셨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떤 상담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행동이 자기를 다치게 하거든요. 사회를 다치게 하거든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뭐 임하는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으로 좀 치료를 권한다 이런 얘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